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강의들도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네. 있고, 모든 회의도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하고 있어요. 온라인 강좌 이런 걸로 동영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님들도 비대면 강의 네. 이런 거 이제 요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대면 강의, 우리 신옥 선생님 비대면 강의 요즘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야기 좀 하죠. 작년 4월부터 이제 한번 연습 삼아 몇 번 하다가 5월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완전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전에 복지관 측에서 강사들 언택트 교육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뭐 핸드폰으로 하는 법, 뭐 컴퓨터로 하는 법, 그 다음에 줌 라이브 수업 수업도 교육을 또 시켜주셔서 사실은 뭐 편집 기술이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예, 굉장히 많이 1년 가까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었는데,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 없는 성남에서는 굉장히 선행된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또 감사하게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70% 강사료가 보전돼서 받는 것보다 저희도 일을 하고 받는 게 또 정당하고 저희도 마음도 좀 떳떳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수강생들이 접근하는 게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또 노안이 또 요즘 빨리 오잖아요. 눈도 침침한데 작은 핸드폰으로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10분 정도는 재밌게 봐도 그 이상이 초과되면 지루하고 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라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의 그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면서 10분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힘들고, 보는 사람도 10분이면 부담이 없는데 이게 이제 길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업이 2시간 20분은 40분 올려라. 어떤 데는 수업이 1시간인데도 20분 이상 동영상을 올려라. 어떤 데는 1시간 반 수업인데 15분 이상 올려라. 이렇게 좀 합리적인 데가 있고 비합리적인 데가 있고, 30분, 40분 요구하는 데는 왜 그렇게 많이 올립니까? 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저 강사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30분, 40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너무 장시간을 하다 보면은 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수준도 잠깐 질도 그렇고 좀 좋은 강의를 찍기에 저희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도 이게 장시간 하다 보면 피로도가 높고, 또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보는 사람이나 제작하는, 편집하고 만드는 강사들이나 조금 더 이 시간이 힘들지 않게 서로 발전하면서 이런 수업도 있고 우리도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구나를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으로 좀 지혜로운 그런 타협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비대면 강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사실은 비대면 강의 위해서 영상 하나 만들려면 10분짜리 영상 만들라도 사실은 2~3시간은 걸리잖아요. 예,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2~3시간을 그걸 만들고 있는 노동력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저평가하면 안 되는데, 그 영상 올라오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솔직히 10분, 15분 이내지 1시간씩 이렇게 되면 누가 보지도 않고 다 따라하지도 않아요.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노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영상 하나 보면서 자기가 하는 게 돼가지고 꼭 그걸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서 봐야 돼? 뭐 실제로 저 현장에 와서 땀 흘리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돈을 좀 내겠지만 5,000원, 10,000원을 내겠지만, 영상은 이거 뭐 어디 봐도 보는 건데 이러면서 사실은
수강생들도 그거 돈 내고 이런 것도 좀 불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수강생이거든요. 네, 그러세요? 알바 현장에서 열심히 에어로빅 하고 있는데요. 네. 25,000원 냈어요. 태평이동 주민센터 세 달에 25,000원인데요. 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짝살짝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어쩐지 좀 살이 빠졌더라. 예, 열심히 지금 너무 하고 열심히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렇게 작은 금액에, 이게 금액이 이렇게 있었던 25,000원, 세 달에 25,00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25,000원에 매 시간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나마. 물론 이제 다른 일 할 때는 못 아니, 그 하더라고요. 영상 보고 따라서 해요? 예, 따라하고 또 바로바로 댓글을 써요. 댓글도 쓰고? 아, 지금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힘든데요? 이러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했을 때의 10분의 1? 현장에서는 같이 아싸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강사님. 근데 지금은 정말 뻘쭘하죠. 이 알바하는 곳에서 혼자 아싸 이렇게 강사님만 혼자 뭐하고 있나 저렇게 뛰고. 그렇지만 저는 좀 효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알바를 해도 내가 원하는 그 주민센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내가 4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내가 원했던 거를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알바하면서 듣고 있어서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고 그렇죠. 단점은 강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성남시에 이제 3군데 강의를 했는데요. 뭐 무슨 센터에 이 줌 강의를 했고 또 유튜브 강의를 했어요. 제 시간을 이렇게 따로 빼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장점은 바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 억울한 사실이 제가 30여 년의 이 경력의 강의력으로 예를 들면 50만 원을 받았다 치면 페이를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책 많이 보고 뭐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2시간 강의했거든요. 10만 원 주더라고요. 아까 그 상황이에요. 1시간 요거만큼의 요것만 해야 된다. 이게 뭐 저기다. 일반적으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했다면 그 가격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근데 2시간에 10만 원 너무 했다. 그게 그렇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줌 강의하고 유튜브 강의에서 10만 원, 몇만 원에서 띄고 뭐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겁나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생각이 불러주신 거 감사한데 내가 그동안의 노력과 이 경력으로 압축해서 정말 최상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담감도 있어요. 제 강의가 줌과 유튜브로 간다면 제 건 아닌 거예요, 이제. 다 오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몇만 원을 주신다. 그 금액에 벌써 이렇게 완전히 한 10분의 1과 뭐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약간 억울했어요. 그래 이런 점이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도 어차피 비대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요.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비대면 수업에 사람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는 강의료, 좀 저렴한 강의료, 또 강사들도 이게 너무 힘들고 지친 작업이 되지 않는 강의가 돼서 좀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고 뭐 대면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비대면에 적응해서 온라인 강의 이런 거 잘 준비하시고 우리 수강생들과 계속 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라도요. 예.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공공에서 그런 수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지불이나 처우 이런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아마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주변에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고 일도 없고 수입도 없고 또 뭐 사회에서 별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은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방역 중에 심리 방역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회의 어딘가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주변의 우리 강사님들, 예를 들어서 이 강사님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기보다 우울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저도 많이 좀 우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목소리가 우울해 보이세요. 혼자서 영상 편집해야 되고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 작업하잖아요. 라이브 수업도 예를 들면 1시간을 한다면 1시간 동안 빈 교실에서 저 혼자 계속 떠들어요. 카메라 보면서. 그죠? 혼자. 네, 혼자.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고 혼자 작업하고 혼자 강의하는 것 자체도 항상 사람과의 서로 마주대고 주고받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런 에너지가 단절된 상태에서 저 혼자서 조용히 라이브 수업하고 조용히 편집하고 혼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우울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다른 강사님들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우울하다.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문제들 많이 아마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비단 강사님이나 프리랜서 말고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스트레스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구 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스트레스 관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시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에 문의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나 혹은 그걸 또 검사를 해보거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공짜입니까? 당연히 공짜죠.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 거는,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는 공짜로 해야죠. 이런 거는 공짜로 하고 이거 그 주민센터에 어디 홍보 안 하나요? 강사는 자원봉사라 그러지 말고 강사수당 제대로 좀 주고 실업됐을 때 실업수당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시민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정말 절실하고 고용안전지원금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성남시 공공기관 강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코로나 전과 후로 무조건 나눠지게 되고 코로나 전의 삶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 고용위기와 노동시장 변화에 정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이 고용 불안으로 힘든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그 공백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성남시 우리 시장님이와 모든 분들 제한업종에 제발 우리 이쪽 계통 좀 넣어주세요. 다른 분들 몇백만 원 받을 때 우리들은 조금 받고 이러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마무리 말씀 남달리 선생님 하셨는데 우리 신옥 선생님도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가 출신인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시는 동안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